갈링은 샹크스를 설득해 드래곤을 잡으려 했지만 그 순간 샹크스는 로저를 떠올리며 절대로 멈출 수가 없는 것들이 있어. 계승되는 의지, 사람의 꿈, 시대의 일렁임, 인간이 자유의 답을 찾는 한 그것들은 절대로 멈추지 않소 라고 말했고, 갈링은 샹크스가 천룡인이 될 생각 따위는 1%도 없다는 것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갈링은 로저 녀석이 유언인가? 이제 확인 따윈 하지 않겠다. 쓰레기를 감싸는 놈은 그 이하다. 빨간머리 샹크스, 이곳이 너의 무덤이다 라고 말하며 갈링과 샹크스의 운명을 건 대결이 성사됩니다. 나미와 히바리, 브룩과 프링글스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로빈과 쿠자쿠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쿠자쿠는 채찍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며 이리와 조교해줄게 라고 말했고, 로빈은 미안, 여자에게는 관심이 없어서 라고 맞받아칩니다. 그리고 로빈과 쿠자쿠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의 신경전을 하였고, 쿠자쿠가 채를 사용하여 로빈에게 접근하며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로빈은 채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접근하는 쿠자쿠를 보며 어중간한 속도는 내게 의미가 없어서 말이지 라고 말하며 꽃꽃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쿠자쿠의 양다리에 손을 피어내며 쿠자쿠를 넘어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로빈은 빅트리를 사용하여 동시에 100개의 손을 피어내며 거대한 손을 만들어내어 쿠자쿠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쿠자쿠는 채찍을 사용하여 로빈의 거대한 팔을 때려버렸고, 로빈이 피어낸 신체는 쿠자쿠에게 조교당하며 쿠자쿠의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로빈은 이를 파악하지 못하며 빅트리를 사용하여 쿠자쿠를 공격하려 하나 빅트리는 로빈의 명령을 듣지 않았고, 로빈은 내가 피어낸 신체일 텐데 라고 말하며 당황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쿠자쿠는 악마의 능력마저 조교할 수 있다. 너의 능력이 완벽한 카운터라고 라고 말한 이후 역으로 빅트리를 사용하여 로빈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로빈은 가까스로 이를 피해낸 이후 함부로 능력을 사용하면 안되겠어. 100개의 꽃을 피워냈으니 이제 내게 남은 능력의 한도는 100개의 신체 부위 단 한 방만으로 마무리 짓는다 라고 말하며 쿠자쿠와의 대결에서는 신중하게 꽃꽃 열매의 능력을 사용해야 하며 단 한 방으로 쿠자쿠를 쓰러뜨리지 못한다면 자신이 패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쿠자쿠는 채찍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로빈이 만들어낸 빅트리를 조교시킨 이후 승기를 잡게 되었고, 빅트리와 함께 로빈을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쿠자쿠는 주변에 쓰러져 있는 해군과 해적마저 조교시키는 데 성공하며 수백 명의 해군들과 함께 로빈을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로빈은 쿠자쿠가 채찍을 휘두를 틈도 없이 빠르게 꽃꽃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수백 명의 해적과 해군을 제압합니다. 하지만 로빈은 많이 지치게 되었으며 결정적인 순간에 빈틈을 허용하게 되었고, 쿠자쿠는 채를 사용하여 로빈에게 접근한 이후 유광권을 사용하여 로빈의 복부를 정확하게 타격합니다. 그리고 로빈은 피를 토해내며 쓰러졌고, 쿠자쿠는 채찍을 사용하여 로빈을 조교하기 위하여 로빈을 향하여 채찍을 휘두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로빈의 표정이 변하였고, 로빈이 쿠자쿠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일부러 빈틈을 노출하며 쿠자쿠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로빈은 쿠자쿠가 방심하며 채찍을 휘두르자 곧바로 쿠자쿠의 팔에 손을 피어내며 쿠자쿠의 채찍을 떨어뜨리는 데 성공하였고, 로빈은 데모니오 플루를 사용하여 악마의 형상을 띠며 악마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쿠자쿠는 재빠르게 채찍을 주우려 하였으나 로빈은 쿠자쿠를 밀어서 넘어뜨린 이후 새롭게 고안해낸 자신의 필살기인 악마 사해를 사용하여 마치 한 마리의 악마처럼 변하여 쿠자쿠를 향하여 강력한 펀치를 날립니다. 그리고 악마 사해를 정통으로 허용한 쿠자쿠는 그대로 기절하였고, 쿠자쿠가 기절하며 그간 쿠자쿠가 조교한 모든 것들이 원상복구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빈은 숨을 헐떡이며 매우 지친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었기에 쓰러질 수 없었고, 로빈은 곧바로 다른 곳으로 지원을 갑니다. 백수해적단은 빅맘 해적단과 연합하여 와노쿠니에서 밀짚모자 일당 신희수염 해적단 연합과 대결하게 되었으나 결국 패배하게 되며 임펠다운에 수감되었고, 세계정부에서는 베가펑크가 개발한 약물을 사용하여 백수해적단의 인격을 통제하며 백수해적단의 주요 인물들을 전장에 투입합니다. 그리고 잭 역시 전장에 투입되었고, 비스타가 플로워 론도를 사용하여 잭을 베어버리며 잭과 비스타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비스타는 잭과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곧바로 잭의 다리를 베어버리나 잭은 압도적인 내구성을 자랑하며 비스타의 참격을 버텨낸 이후 곧바로 비스타를 향하여 돌진하며 비스타를 들이박아버립니다. 하지만 비스타는 자신의 검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로즈 론도를 사용하여 잭의 강철같은 피부를 뚫어내며 치명상을 넣는 데 성공하였고, 잭은 충격을 입으며 비틀거립니다. 하지만 잭은 카이도우가 인정하는 강자이며 백수해적단을 대표하는 3제이였기에 비스타의 맹공에도 쓰러질 기미가 보이질 않았고, 비스타는 이를 보며 단숨에 쓰러뜨리기 어려워 보이는군. 고대종 악마의 열매 특유의 단단함과 수준급 무장색 패기까지 검사로서 군침이 도는군. 저 녀석을 베어버리고 한층 더 강해진다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검에 무장색 패기를 두릅니다.
잭은 비스타에게 한 차례 공격을 허용하긴 하였으나 오히려 몸이 더 달아올랐으며 동물계 악마 헬멧 특유의 회복력과 내구성을 선보이며 더욱 저돌적으로 비스타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비스타는 노련한 모습을 보이며 칼끝을 이용하여 잭의 공격을 쳐내는 데 성공하며 잭의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섭니다. 그리고 비스타는 곧바로 공중으로 튀어올라 화참 살인을 사용하여 잭의 상아를 베어버리는 데 성공했고 잭의 상아는 깔끔하게 절단됩니다. 하지만 상아에는 통각이 없었기에 잭은 별다른 고통을 느끼지 못한 채 자신의 코에 무장색 피기를 두른 이후 그대로 몸통 박치기를 사용하여 비스타를 공격하였고 비스타는 공격을 방어하긴 하였으나 잭의 공격이 워낙 강했기에 충격을 호소하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잭은 쓰러진 비스타를 향하여 자신의 가장 강력한 기술인 원시력을 사용하여 비스타를 그대로 내려 찍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비스타는 플라워 론도를 사용하여 이를 막아서는 데 성공하였고 비스타는 다시 한번 화참 살인을 사용하여 잭의 몸 전체를 X자로 긋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잭의 몸에서 꽃이 피어남과 동시에 잭의 복부에는 X자 상처가 나게 되었고 잭은 치명상을 입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이를 본 비스타는 생각보다 시간을 더 지체했군. 역시 백수의 적단의 삼재라는 건가. 하지만 승리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지. 라고 말한 이후 곧바로 세라핌을 상대하고 있는 신흰수염 해적단의 대장들을 포함한 자신들의 아군을 지원하러 갑니다. 제2의 정상결전이 어느정도 진행되었고 아카이누는 처형대를 향해 진격해오는 루피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곧이어 스모커가 루피를 막아서며 루피는 스모커와 대치하게 되었고 에이스 역시 한창 티치와 대결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사보를 바라보며 애시당초 이 녀석은 밀짚모자와 불주먹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 목표는 성공적으로 달성했다. 더 이상 네 녀석의 쓸모는 없다. 라고 말한 이후 집행인들에게 사보를 처형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본 에이스는 폐양색 패기를 사용하여 처형을 저지하려 하였으나 그 순간 티치가 에이스의 안면을 정확히 가격하였고 에이스는 충격을 입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사보의 목에 집행인들의 검이 닿으려는 순간 루피가 공중으로 날아오르며 스모커의 추적을 잠시 피해내며 곧바로 폐양색 패기를 발현하며 집행인들을 쓰러뜨리며 사보 처형 집행을 저지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의 폐양색 패기는 워낙 강했기에 형태를 지니고 있었고 아카이누는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이를 느끼며 폐양색 패기의 형태가 존재하다니 정확하게 집행인 2명을 노린 폐양색 패기이군. 이라고 말하며 루피가 폐양색 패기를 자유자재로 컨트롤하는 경지에 올랐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직접 사보를 처형하려 하였으나 만약 사보가 죽게 된다면 루피와 에이스가 더 이상 싸움을 이어나가지 않고 후퇴를 하거나 섬을 통째로 수장시켜버릴 수도 있다고 판단하며 우선은 사보를 처형하는 척 위협만 하며 루피의 체력을 조금씩 소모시킨 이후 루피가 사보를 구하기 위하여 처형대 근처로 오게 되면 자신이 직접 루피를 처리하겠다고 판단합니다. 제2의 정상결전의 여파로 인하여 신해군본부 근처의 섬들의 대피령이 울려 퍼졌고 특히 티치가 생성한 해일들로 인하여 심각한 인명피해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샤본디 제도에도 어느정도 피해가 있긴 하였으나 샤본디 제도는 신해군 본부와는 조금 거리가 있었기에 큰 피해가 있지는 않았고 레일리는 흔들리는 섬을 바라보며 흰수염 그곳에서는 잘 지내는가? 분명 로저와 만났을 테지. 네 능력을 티치 같은 애송이에게 쓰게 하다니 그곳에서도 원통하겠지. 라고 말하며 눈물 한 방울을 흘립니다. 그리고 사쿠야코는 레일리답지 않은데 최근 들어 부쩍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아졌어. 이러다 곧 죽는지 모르겠네. 라고 말하며 웃음을 지으며 농담 아닌 농담을 하였고 레일리는 루피와 에이스가 만드는 세상은 보고 죽어야지. 버기 녀석, 샹크스 녀석도 마찬가지고 아직은 죽기에는 일러. 라고 말하며 폭소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샤본디 제도의 버기, 샹크스, 드래곤, 도플라밍고가 성지 마리조아를 급습했다는 특종이 전해졌고 기자들은 매우 놀라며 성지 마리조아라면 신들의 땅이잖아. 그런 곳에 2명의 사왕과 세계 최악의 범죄자가 더군다나 전 천룡인 출신인 도플라밍고도 있어. 어쩌면 제2의 정상결전보다 더 큰 사건이 발생할지도 몰라. 라고 소리치며 곧바로 전세계에 기사를 내보내려 합니다. 하지만 한 기자가 하지만 세계정부와 관련된 뉴스는 반드시 세계정부의 허가가 필요한데 멋대로 기사를 냈다간 해임되거나 처형될지도 몰라 라고 말했고 기자들은 세계정부를 상대로 민감한 기사를 내며 자신의 생계를 위협받고 싶진 않았기에 마리조아 침공 사건과 관련된 기사를 쓰지는 않으려 합니다.